장동혁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뭐 인사 조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더 국민의힘이 저륜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이제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네. 장해찬, 박민영을 꼭 집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사실 장해찬, 박민영이라는 두 스피커는 뭐 논란이 될 발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를 대체할 만한 국민의힘 인재풀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당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네. 지금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은 뭐 젊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 수위나 아니 상태가 더 낫나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 예. 이번에 사실 저륜 결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배수진을 치고 초강수를 뒀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오늘 시장의 아침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특히 석간 기자분들이 아유 빨리 이거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돼. 근데 오 시장님이 등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 시장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장이 되는 것인데 네. 그 주장 입장에서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타이밍이다. 이것을 교정할 만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네. 원고, 투고, 수그리고 해서 계속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은 네. 1절만 해라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약간 호강기가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싹 틔우느냐, 네. 불꽃을 틔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출마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뭐 당을 이제 좀 추스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제가 시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지만은 이번엔 네. 좀 달랐다 느꼈던 게 뭐 당연히 제가 뭐 언론에다 공개하지 않을 발언도 많지만은 느낌으로는 이번엔 좀 평소보다도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고민. 이제 사실 원래 그 전에 선거 때도 잘 아시고 가까우시니까 네. 그럼 진지한 고민이라면 정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거야 시장님의 그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네. 경계선이 있을 테니까 어느 지점에 균형점이 있을 테니까요. 봐야겠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한 여러 옵션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옵션 어떤 조언 하셨어요? 사실 시장님이 저랑 얘기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셨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어떤 강한 요구를 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얘기하면서 근데 그 초기의 반응이라는 게 좀 실망스러웠다는 취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반응이 실망스러워가지고 긍정적이지 않았나 등록을 좀 안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말로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자괴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선출직으로는 지금 최선임인 격인데 그 당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시장 이제 향후 이제 본선을 좀 전망해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개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내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뭐 출마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의 서울시장 판세. 저는 서울은 사실 전략만 잘 세우고 그리고 후보만 잘 내면은 보수 진영 해볼 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국민의힘의 재주입니다, 진짜. 해볼만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실 서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긴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유권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일방 뭐 의회 독재에 관련된 가능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인 후보를 통해 가지고 긁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유권자들이 반응할 거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음모론에 오히려 빠져들어 가지고 뭐 그거에 기대 가지고 선거 치르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정원호 전 구청장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성동구에서 어떤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성동구라는 지역이 우리가 봤을 때
그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강남 다음에 이전된 수요가 마용성으로 번지는 거기 때문에 마용성은 가만히 둬도 좀 크는 시기였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예를 들어 서울숲을 만들었다. 거기는 이제 서울숲 있을 때는 이명박 시장 때 서울숲 만들고 그때부터 계속 핫한 플레이스였고 네. 거기는 발전할 거였죠. 압구정 건너편이니까.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도봉구나 노원구에다가 만약에 그런 성수동 거리 같은 걸 만들어냈으면은 대단한 능력자죠. 예, 도봉구나 노원구에 막 힙한 플레이스를 막 생기고 거기에 막 가서 막 베이글을 먹고 거기에 가서 막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거기 막 사진 찍고 싶어하고 노원구에 그거 했으면 제 생각에는 천재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구는 원래 압구정 건너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예. 그런 부분들이 본선에서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도 민원처리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친밀도가 있고 이렇게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주민 밀착형이고 사람들 관리 잘하고 이런 건 인정해야죠. 근데 여기서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성수동을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럼 서울시장 되면 노원구 3개 구동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하면 못 만들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이게 뭐 방송마다 다 네. 조국 대표와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출마지를 어디로 가라. 그리고 또 그렇게 조언할 때는 그 현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곳을 해준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요 정치인들이 약간 청개구리과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항상 모든 정치인에게 조언할 때 저는 양심상 맞는 말을 조언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만한 조언들을. 근데 꼭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조국 대표는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제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정도였고 그 한동훈 대표도 뭐 주변에서 제가 하는 말 듣고 뭐 자기 망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전해주던데 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맞는 말만 조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거나 아니면 개항 나가는 게 좋다 그랬는데요. 지나고 보면은 개항은 지금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의 지금 갈등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서울도 지금 이런 난맥상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정치하면요 옆에 뭐 평론하시는 분, 뭐 컨설팅 한다는 분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언을 막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돈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단한 조언처럼 들리고 진짜 선거를 뛰고 선거를 기획해보고 당대표까지 하고 선거 승리해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깃들 때부터 그거는 이제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부산에서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빅매치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둘 다 겁이 많아서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요? 서로 겁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제가 그 개항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나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에 나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성남시장 하던 양반은 성남에서 보궐선거 나왔는데 왜 개항으로 도망갔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는 그 개항 가가지고 저 잡으면은 저거 완전히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승기를 잡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된다. 둘 다 그걸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치업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시장 잘했다고 광고가 된 양반이 그 성남 분당구를 버리고 개항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던 사람 밀어내고 멀쩡한 사람 밀어내고 이렇게 보고 나가는 거는 겁이 많으면 그래요. 그럼 이제 어디 추천을 해주시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개항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붙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영남에 무슨 뭐 부산 대구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구는 수성구 정도 아니면은 답이 없을 겁니다. 달성구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필패고요. 부산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산 정서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부산 정서라고 하는 특히 부산 북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국포시장 쇼 한번 한다고 해서 뽑아주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 국포구나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는 부산 출마가 진정성이 있죠. 부산 출마가 진정성 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지금까지 남 잘못되라고 좋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